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퀸스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분에 6.5가지의 생각,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을 때 하루에 6,200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산책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산책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죠. 아까 먹었던 밥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내일 걱정되는 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챙겨주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인드풀니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몸을 금방 챙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없애라, 마음을 가볍게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비울 수도 없죠. 이 마인드풀은 이 생각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다른 아이처럼 길을 걸을 때, 산책을 할 때는 오직 산책하는 생각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풀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집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 역점을 두고 이거에 몰입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만 생각해 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을 앞서서 마음을 챙긴다는 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차림과 수용하기와 거리두기. 이 세 개가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면서 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이 세 가지 반응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 알아차림은 이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각의 반응, 내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거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신체적 감각을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반응. 이 정서적인 반응은 어떤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외부 자극에 대한 내 느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이 감정의 알아차림은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어떤 기분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알아차리시면 돼요. 이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고 가장 괜찮은 방법이 이 음악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방법과 이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알아차림을 이제 마인드풀 리스닝이라고도 해요. 이 편하고 고요한 음악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역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도시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산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금방 내가 있던 이곳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공기가 탁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고요한 음악이 필요해요. 이때 막 시끄럽고 변조가 심하고 이런 음악을 트시면 안 되고 가장 많이 샘플로 듣는 음악이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이렇게 고요하고 나를 좀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음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뭔가 내가 커피를 마셨던 그 카페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 음악의 리듬과 분위기에 맞는 조용한 어떤 심상들이 떠올라요. 이미지들이. 그렇게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그 이미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음악을 듣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구나, 시끄러웠다라는 걸 그 고요한 음악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내가 어떤 불쾌함,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음악, 저는 이 대표적인 예로 음악을 들었지만 그게 문학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요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고요한 상태를 통해서 이 이전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됨을 통해서 이것을 수용할지 거리 조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불쾌함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어렵지 않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호흡이 있어요. 호흡. 우리가 이 마음챙김이나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호흡이죠. 이 호흡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한 호흡을 통해서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들뜨고 불안했는지를 아는 거죠. 이 호흡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에 내가 호흡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호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호흡을 할 거니까 난 지금 안 할 거야 라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호흡은 오직 이 지금만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거는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자세로 할 수 있어요. 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춤을 추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그 호흡과 계속 내가 그 호흡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그 호흡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 수식법이 있고 관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예, 보시면 이 수식법은 내가 호흡에 수를 세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어깨에 한번 힘을 빼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주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호흡에 수를 세는 겁니다. 내뱉는 호흡에 숫자를 붙여주세요. 첫 번째 호흡 그리고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두 번째 호흡 이렇게 5가지 쉬어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 쉬었을 때 다시 거꾸로 1로 돌아오십시오. 자, 4, 3, 2, 1. 자, 지금 눈을 빨리 뜨시는 분은 호흡이 굉장히 짧다는 거고 호흡이 짧다는 건 명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최대한 눈을 안 뜨시는 게 좋은 거. 네. 자, 이렇게 숫자를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것. 이거는 내가 10까지 설정할 수도 있고 20까지 설정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지루하면 3까지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을 세는 이 호흡의 수를 세는 순간은 내가 호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의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해져요. 편안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이전에 불편하고 뭔가 빨리 움직이던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들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벌레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수용하기가 거리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법은 사실 이 호흡을 통한 마음 챙김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뭐가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럼 눈을 보면서 그냥 호흡 수를 세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눈이 또릿또릿하면서 나는 이제 나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수식법과 함께 또 하나가 이 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은 보다라는 뜻이죠. 내가 내 호흡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 코나 내 인중에 의식을 집중하시고 이 코를 통해서 호흡이 마치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호흡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죠. 이게 관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2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불쾌하고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이 호흡을 통해서 고요함 속에 들어가고 그 고요함을 통해서 그 이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객관적이고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을 수용해야 될지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됐다면 그 다음이 이제 수용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굉장히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그런데 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았지만 마주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애써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런데 이런 알아차림이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내가 계속 마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이 듭니다. 그 감정과.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피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더 가까이 가볼까? 이게 바로 대면 수용입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선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었네. 괜찮아.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내 관점이 확장되면서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한 나의 정서나 이 감정이 예전에는 내가 감정에 휘둘렸어요. 내가 정서에 휘둘려서 화가 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내가 이 감정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내가 이 감정의 주인이 돼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여기로 돌아와 보면 이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이 반응들이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가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챙김이고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렵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지친 나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고 잘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일상을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